무게 추측하기. 제이크는 점심을 만들기 위해 야채를 사고 있었어요. 당근 한 봉지를 사고 있었는데 한 수상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당근이 꼭 필요합니다. 저랑 내기할래요? 제가 그 당근의 정확한 무게를 이 종이에 적으면 그 당근을 제게 주세요. 제가 못 맞히면 제 시계를 드리겠습니다. 제이크는 동의했어요. 그 남자가 당근 무게를 정확히 맞출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수수께끼의 남자는 종이에 뭔가를 끄적이더니 제이크에게 줬어요. 제이크는 종이에 적힌 것을 읽고 남자에게 당근을 줬습니다. 남자는 종이에 뭐라고 썼을까요? 그 종이에는 당근의 정확한 무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가 말한 대로요. 그가 경기에서 이길까? 마크는 동네에 생긴 새로운 게임 가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직원들은 손님들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면 무료 게임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마크는 줄을 서서 그가 원하는 보드게임을 받을 수 있을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의 차례가 오자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얼굴이 6개인데 화장을 하지 않고 눈이 21개지만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크는 수수께끼를 듣고 안심했어요. 그가 대답하자마자 게임을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사위. 나눌 수 없는 사과. 샘은 여동생과 사과를 따러 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4명의 사촌들을 만났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사과가 5개밖에 없었고 샘은 그것을 여동생과 사촌들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가 집에 돌아갈 때도 여전히 바구니 안에 사과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과를 어떻게 나눴을까요? 네 명의 사촌들에게 사과 4개를 하나씩 주고 여동생에게는 사과 1개가 든 바구니를 주고 여동생과 함께 집으로 온 거예요. 새로 생긴 가게. 존의 친구 수지가 새로운 가게를 열었는데 그녀는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넥타이는 $15, 벨트는 $20, 베레모는 $25, 블레이저는 $30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핸드백은 얼마가 될까요? $35입니다. 물건의 영어 이름에 글자 수 하나당 $5입니다. 사과나무. 사이먼은 그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의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치광이 과학자의 지하실에서 정신이 들었는데 또 그 과학자군요. 과학자는 사이먼이 매 시험마다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실험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좋아 사이먼, 간단한 수학 퀴즈 하나를 내겠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농부 집 뒷마당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그 과일을 동네 가게에 팔았어. 일요일에 가게 주인이 농부에게 전화를 걸어 월요일에 얼마나 많은 과일을 배달할 건지 물었지. 농부는 나무에 26개의 큰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정확히 15개의 작은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8개의 잔가지가 나오고 잔가지에 과일이 하나씩 달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농부는 오렌지를 몇 개 배달할 수 있을까? 사이먼은 즉시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나요? 영계요. 사이먼이 말했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오렌지가 안 열려요. 뭔가 잘못된 파티. 메이슨, 제이콥, 수지, 에드워드는 에드워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에드워드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세 친구 중 아무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에드워드의 달력 옆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3, 4, 9, 10, 11. 경찰은 즉시 누구의 짓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요? 메이슨이었어요. 쪽지는 달력 옆에 있었어요. 각 번호에 해당하는 달에 영어 첫 글자를 따면 메이슨이 나옵니다. 3은 March, 4는 April, 9는 September, 10은 October, 11은 뭘까요? 메리는 어디에?
사라와 제이미는 메리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그들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메리는 없었어요. 메리는 침대 스탠드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여기로 날 찾아와. 눈 디엘. 쪽지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도시? 유명한 산? 숲? 아니면 섬? 도시입니다. 글자를 이리저리 섞어보면 런던이 되죠. 올바른 문. 마이크는 고속도로에서 7시간 동안 운전 중이었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는 도움을 요청했고 그걸 고치는데 $200가 들 거라는 말을 들었죠. 그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서 화가 났어요. 여전히 차 안에 앉아있는 그의 앞에는 3개의 문이 나타났는데 각각의 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햄버거, 스파게티, 바다가재, 피자. 두 번째는 음료수로 가득했어요. 에너지 드링크부터 탄산음료, 아이스티까지요. 세 번째 문에는 현금 $100만 있습니다. 마이크는 어느 문을 먼저 열어야 할까요? 차 문이죠. 누가 차를 가져갔을까요? 로널드 씨는 3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차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원 3명에게 집을 보라고 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로널드 씨는 현장에서 그들을 잡으려고 일일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쇼는 밤 외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는 강의를 위해 학교로 가고 있었지만 차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잠깐 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의 호텔 방에 막 도착했는데 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로널드 씨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즉시 알았어요. 크리스였어요. 그의 뒤에 있는 시계는 그의 전화기 시계와 정확히 같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 있지 않았어요. 올바른 길. 루크는 이틀 동안 산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2갈래 길에 다다랐어요. 하나는 가까운 마을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길을 잃게 만들 거예요. 그곳에는 마을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2명의 쌍둥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루크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는데 함정이 있어요. 쌍둥이 중 한 명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진실을 말하지만 루크는 누가 진실된지를 모릅니다. 25분 후 루크는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쌍둥이에게 뭘 물었을까요? 내가 네 쌍둥이에게 마을로 가는 길을 묻는다면 어느 길을 가리킬까?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킬 거예요. 루크는 쌍둥이가 가리키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숨어있죠? 짐은 토요일에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마을을 순찰하다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이웃이 그가 이 세 집 중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어느 집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집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집을 알아냈을까요? 맨 오른쪽 집이에요. 차가 도로를 향하고 있는데 도주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흔한 술수입니다. 그녀는 어디에 살까요? 미아는 엄마와 큰 말다툼을 하고 집을 떠났어요. 엄마는 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했죠. 하지만 화요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미아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미아는 전화가 없었고 엄마는 미아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2시간 후 엄마는 미아가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요? 엄마는 전화의 최근 통화 번호를 누르고 받은 사람에게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을 주기 위해 그들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느 문이 맞을까요? 셰이는 이집트의 지하 동굴에 몰래 들어간 고고학자입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발견하자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달리다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당연히 3개의 문입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공격적인 악어 4마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5분 후 폭발하는 장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박테리아와 기생충으로 가득 찬 더러운 연못이 있었어요. 그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문입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빠르게 뒤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악어들이 있는 방으로 장치를 옮기고 나서 잡히지 않도록 도망쳐야 합니다. 잃어버린 여행 가방. 제나와 닐은 하와이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행 가방이 수암을 찾는 곳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잃어버렸거나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가방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공항 경비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세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승무원은 비행기를 확인했는데 가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장은 그 여행 가방이 아마 하와이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잠겨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열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공항 보안 요원은 방금 하와이 공항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기장을 체포했습니다. 왜요? 기장은 여행 가방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침입. 수잔의 아파트에 할로윈 전날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퇴근했을 때 집에 가서 난장판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문에는 침입한 흔적이 없고 창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의 이웃 3명을 신문했습니다. 루스 부인은 중손녀를 위해 장갑을 짜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전날 14시간 교대 근무를 해서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는 다리가 부러져서 3주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누가 범인인지 즉시 알아냈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그는 창문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잠깐만, 저 할머니가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버피 하는 걸 봤어야 하는데.